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 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낙폭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면 매도세가 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좀 의미가 있긴 있어요. 2거래일 연속으로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는 뜻이죠.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구석에 지금 보이는데 3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3거래일째 어디를 못 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저항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기 저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장차 이 자리에서 증시가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작지만 자그마한 어떤 하락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결과적으로 다 되돌렸죠. 그래서 긴 아랫꼬리를 다른 것이 어젯밤 특징이고, 하락 출발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건데, 사실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됐다라고 하면서 또 급락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더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간 중요한 건 말장난을 하건 어쩌건 간에 일단은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지난 2거래일 동안 멈추긴 멈췄는데 낙폭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는 게 맞긴 맞고, 일단 상승이 멈춰 있긴 하나, 분명히 멈춰 있는 그림이긴 하나, 이거는 이제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멈춰 있다, 더 올라가기 위해 멈췄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직은 꺾이기 위해서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젯밤 또 시장을 상승시키게 한 또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25bp 금리 인상 일시 중단도 시사했다. 이런 점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축 우려 이런 게 사실 제로는 아니죠. 긴축 우려가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서 이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면은 지금 시장은 이걸 호재라고 인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호재로 인식해서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까지가 어젯밤 내용이고, 참고로 조금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 모양이에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다. 예상치에 부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는 시간에서 5%좀 올랐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은 지금 일단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장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테슬라 실적은 지나갔고요. IBM 실적도 발표됐는데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밤에도 또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인텔, 이런 회사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 이제 조금 좀 더 해야 되겠죠. 미국 증시 일단은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3거래일 동안 어딘가 멈춰 있죠. 그래서 하락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근거가 아직 굉장히 탄탄한 건 아닙니다. 약한 근거가 생긴 거죠. 지금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 매물대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 넘어가야 상승 추세 전환이고, 이 자리 붕괴되면 다시 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 반드시 저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사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박스잖아요. 대략적으로 미국 증시 S&P인데, S&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박스죠. 대충 박스인데 박스권 아래쪽 터치했잖아요. 위에 터치했고, 근데 이번에 박스권 아래까지 갔냐? 안 갔단 말이죠. 박스권 아래까지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금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수세가 진짜라면 이번에 박스권 상단 넘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서 매수세가 등장했으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어야 되는데 중간 찍고 올라오는 거니까 뭔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렇다면 이 매수세가 진짜라면 이번에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못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큰 또 재앙이 생겨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안하고 봐야 되는 게 코스피, 그죠? 코스피 정도는, 예. 코스피도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이죠. 이번에 보시면 박스권이었는데
저점이 좀 높아졌잖아요. 저점 높아졌으니까 이번에 저점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박스권 상단 돌파 장할 거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게 정석적으로 맞긴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근데 그렇게 저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자그마한 어떤 하락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났다.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구나, 요건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한 4040 이 정도를 못 넘어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간 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게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인데, 조금 좀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부터 요만큼은 사실 뭐다? 여기부터 이만큼은 사실 어떤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난 요날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물가 지표와 관련된 긴축 이런 재료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재료가 단물이 빠졌다,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시장이 기업 실적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구분을 하자면, 물론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뭐 뭘로 올라가든가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싶긴 한데요. 굳이 따져보자면은 뭐 최근에 이런 상승은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시장이 미리 반영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긴축이란 재료는 일단은 단물이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쇼크 이런 거 없죠. 뭐 테슬라도 괜찮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고, 솔직히 실적은 괜찮았는데 뭐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다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그러면서 뭐 시장을 급락시키고 있긴 한데, 일단 하여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뭐 실적들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게 나오긴 하는데 시장은 좀 미리 좀 오른 감도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뭐 예전부터 많이 올랐던 그런 피로감도 여전히 좀 있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최근에 올랐던 구간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사실 딱 여기서부터만 실적 이야기 하긴 좀 그렇죠. 사실 그 1월 초부터 올랐던 이런 거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어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다라고 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다양한 설명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 시장은 강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좀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S&P보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알면은 제가 미리 뭔가를 해서 벌써 이미 부자가 됐겠죠.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싸움 결과를 기다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뭐 요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연준 매파 경고에도 기술주가 랠리하고 있다. 시장과 연준 간의 치킨 게임이다. 뭐 요런 관점으로도 하여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약간 좀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위기가 나는 게 이쯤에서,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 생길 거면 뭐 상반기 내에 뭐 결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시간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시도 그래요. 증시도 박스권 상단 이런 걸 놓고 추세 전환 이런 거를 피터지게 싸우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흔히 말하는 영끌을 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이자가 올라가는 걸 겁나게 버티는 사람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시간 싸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고, 연준과 시장 간의 치킨 게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연준은 증시가 올라가는 걸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증시는 이번에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연준과 시장 간의 뭐 치킨 게임 관점으로 봐도 되고, 뭐 아니면 뭐 그 좀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일본 뭐 이런 이슈도 있죠, 그죠? 하여튼 뭐 일본에서도 뭐 YCC를 뭐 별로 뭐 조절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싶어 하는, 뭐 그러니까 그대로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바라는 뭐 시장 싸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지금 시장을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자라고 하면서 몇 달간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정면으로 지금은 이제 그 정면으로 정말 그 싸움이 격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싸움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한참 싸움이 진행 중이다.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요까지를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오늘 밤에 실적 발표 있고, 뭐 오늘 밤에 경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 지표들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뭐 미국의 GDP,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죠. 지켜보다가 결론이 나오면은 뭐 결론 보고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미국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이렇게 잘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 변동성 지수가 죽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당연히 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제 보합 마감했으니까 변동성 지수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뭐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어쩌어쩌 해갖고 추세 전환이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그 반동이 튀어 오를 수 있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튀어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꾸역꾸역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참아왔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 튀어 오르면 굉장히 크게 튀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향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어쨌든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좀 반응은 좀 격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뭐가 찐득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달러 같은 거 보시면 달러 약세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달러도 사실 막 그렇게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천천히 이렇게 스물스물 죽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들. 또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도 이렇게 막 찐득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버티면은 좀 이게 튀어오를 때 좀 이제 한이 쌓여가지고 좀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많이 튀어오를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결론이 난 건 없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일단 어젯밤에 또다시 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만큼 뭐 증시가 강하다는 반증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제 뭐 캐나다 중앙은행에 뭐 어떤 이런 그 비둘기파적인 것도 달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달러 약세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다들 지금 이제 위험 자산들이 신나게 상승하다가 일단 좀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긴 됐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증시는 단기 오버슈팅 가능성 뭐 이런 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뭐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유로화, 또 안전 자산을 대표하는 달러화의 하락 좀 약간 낙폭과대.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조금 좀 얘도 좀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한두 달 올라간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 좀 조심해야 될 거고. 뭐 구리 같은 거 물론 중국이 휴장했기 때문이겠죠. 뭐 구리 같은 것도 지금 올라가다 멈춰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 적당히 지금 몇 거래일째 거의 일주일째 지금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지금 좀 애매합니다. 뭔가 좀 굉장히 뭔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금값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보시면 계속 아주 그냥 골디락스하게 아주 잘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승들의 특징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올린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패턴들이 굉장히 좀 하여튼 지금 위험 자산들이 좋게 잘 움직이고 있긴 한데 패턴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위험하다. 약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한 느낌입니다. 화물차 같은 것들, 무거운 차들 브레이크 밟으면 잘 안 쓰죠. 브레이크를 분명히 힘껏 밟았단 말이죠.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는데 근데 뒤에 짐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그냥 막 계속해서 밀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약간 좀 낙폭 과대했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죽이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달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 인덱스 죽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시장 패턴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뭔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계속해서 그냥 밀려가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골드도 그렇죠. 올라가는 놈들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변동성 죽이면서 아주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뭐 이런 모습들, 혹은 뭐 그 와중에 증시는 급등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하여튼 굉장히 좀 오묘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자산들 움직이는 게, 안전자산들 움직이는 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고 계속해서 좀 밀려가는 이런 모습. 그렇게 밀려가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리는 한 번의 변동성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긴 하단 말이죠. 그런 점들이 좀 불안해 보이는 요소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저의 뭐 경험상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짜불짜불 한 달 두 달 오른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러다 갑자기 변동성이 확 확대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뭐 어떤 그런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 자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얼마 있다가 나온다? 좀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오늘 밤은 아닌데 내일 밤에 발표되는 뭐 미국 물가 지표 중요하죠.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거 좀 잘 봐야 되겠고, FOMC 회의 있지, 애플 실적 있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삐끗하면 진짜 지난 한 달, 두 달 편안하게 올랐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는 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서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쌓아놨던 걸 전부 되돌리는 경향이 한 번씩 좀, 네. 저런 경우에는 어쨌든 뭐 끝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다 봤고, 일단 뭐 한국 증시도 강하겠죠, 그죠?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듣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도 아마 밀려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겠죠.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일단 올라가고 있고, 한국 증시도 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저항 싸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강해요, 그죠? 강하니까 뭐 아래쪽으로 보면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되겠죠. 예. 어딘가를 몇 거래일 동안 이제 못 넘어가거나 미국처럼 뭐 몇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아래쪽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건 아니죠. 그런 모습 아니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같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브레이크 밟는데 브레이크가 뭔가 브레이크가 안 듣고 계속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중요한 이벤트들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어떻게든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될 때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는 거고, 저항 부근에 와 있으니까 아래쪽을 보는 게 정석입니다, 그죠? 정석이에요. 이 지금 제가 아래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항을 안 넘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은 이제 증시가 올랐는데 저항 부근에 온 거잖아요. 저항 아래 있잖아요. 저항 아래. 저항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는 게 정석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증시가 급락해서 아래 뭐 지지선이 있다. 그럼 위쪽을 보는 게 정석적인 거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지난 1년 동안 빠졌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전 일단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뭐 지난 2주간 올랐다. 이것도 사실 필요 없는 거고. 단지 중요한 저항이 코앞에 와 있고 중요한 저항 밑에 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저항 못 넘는다라 생각하고 아직 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보는 게 정석적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은 아니죠. 당장 지금 해라? 그건 아니죠. 예.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짜불 이렇게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재수 없으면 한 달 동안 오른 거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되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은 뭔가 아니긴 합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나는 뭐 나는 지금 어딘가 그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못 넘는다에 대해 베팅할 거다, 한 숟가락씩 정도는 얹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뭐 당장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몰빵 딱,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콜옵션 같은 거 보세요. 변동성 여기서 한 번 더 터질 수 있습니다. 콜옵션이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다고요. 콜옵션이. 그럼 증시는 저 멀리 진짜 한 번에 한 1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한 5, 6포인트씩만 올라갈 수 있어요. 막 지수 1, 2
그 막 지수 1, 2%씩 올라가는 것도 지금 충분히 오버슈팅 걸리면 가능합니다. 지금도 피곤하지만 더 슈팅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더라도 막 몰빵하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 위쪽으로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 위쪽으로 터지고 나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래쪽으로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코스닥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내일, 그렇고, 오늘, 네, 그 저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